여러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상이나 연불을 하게 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 이제 한국체육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그 체력 관리, 아주 세세한 부분의 체력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이 선수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훈련시키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다가 그분이 이제 조교수, 부교수였는데 이제 한림대학,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의 교수로 이렇게 이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한림 체력관리센터라는 거를 이제 운영하게 됐는데 이제 뭐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얘기하다가 봉의여중하고 춘천여고하고 농구부 훈련하는 것을 내가 좀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해가지고 그 선수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훈련하기 전에 동계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을 다 조사해 놓고 훈련한 다음에 기록이 또 얼마나 올라갔는가 이거 조사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 볼을 딱 보고서 볼을 보는 능력 있잖아요. 그 볼 예측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이제 12%가 상승을 했더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민첩성은 16%가 좋아졌고, 그 전에 비해서 그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순발력은 19%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7%가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속도가 올라간 거니 굉장한 거죠, 사실. 팀 전체가 속도가 7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대건설하고 흥국생명하고 대구시합을 하다가 맨 나중에 세 번 다 2대2 가서 결승전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다 체력적인 문제이거든요. 알고 보면 뭐 실력은 다 비슷한 거죠. 사실 뭐 낮고 모자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균형성이 무려 50%나 좋아졌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균형에 대한 운동은 별로 안 합니다. 사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제 균형 감각을 잡는 연습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50%나 상승했다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도 15%나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근지구력도 10%나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패스 기량 있잖아요. 패스는 뭐 선수들이 매일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게 농구 선수들은 패스잖아요. 그 기량도 5%나 늘어났다는,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인 기량이 쫙 올라간 상태에서 게임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국대회에서 무조건 우승했어요. 그의 모든 게임을 다 이겼어요. 거의 기적을 창출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온 거죠, 이 얘기가.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연불하는 분들에 대한 비유를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제가 무슨 체육인으로서 스포츠 선수들의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연불, 명상하는 분들도 역시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레이더 차트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더처럼 그려놓고 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교치성 이런 거 해가지고 점수가 몇 점인지 딱딱딱딱 그리게 돼. 그래서 원을 딱 그리면 이 사람이 원이래야 되는, 다 100점이래야 되는데 이제 모자른 것들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이렇게 원인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 가지 또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용인대학에 올림픽만 하면 역도 해설을 하는 이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이제 그런 체력 전문가예요. 체력을 어떻게 하면 뭐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하루는 이제 복싱장에 뭐 심판요원인가 뭐 무슨 일로 갔다가 휴대폰을 거기다 놔두고 와가지고 다시 이제 게임이 다 끝난다면이죠. 어두운 컴컴한 복도를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는데, 어떤 선수 하나가 거기서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너무나 안타깝게 우는 거예요. 대성통곡 하는데. 그래서 여보게, 자네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그랬더니 저는 죽어야 될 놈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무려 5년 동안이나 무슨 선수, 맨날 국가대표가 되는 선수가 있는데 꼭 결승에 올라가면 3년 동안이나 계속 졌다는 거. 올해는 아주 죽을 각오라고 했는데도 그 선수한테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굉장히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여보게, 그럼 말이야, 내일 내가 용인대학에 그런 거 전문으로 하는 교수거든. 그 내일 용인대학으로 오게. 꼭 오면 내가 꼭 이기게 해주겠네. 그래서 이제 다음날 그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데이터가 다 있는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쪽 선수하고 이 선수를 이제 체력 테스트를 해봤어. 해보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뛰어나고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그 선수한테 부족한 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운동 처방을 내렸어요. 꼭 약사가 그 병에 따른 약을 처방하듯이 처방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해라. 그리고 계속 운동을 시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전에 그대로 KO 시켰어요. KO. 왜? 실력은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체력적인 미세한 부분에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항목을 나눈 것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걸 보강하다 보니까 당장히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실력은, 기술은 같은데 체력 때문에 지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 선수가 나가자마자 금메달을 땄어요. 올림픽에 나가자마자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게 자기를 철저하게 점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하는 사람이나 연불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물론 제가 얘기하는, 말씀드리는 건 전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일 뿐이고,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명상하고 연불을 하는 분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저보고 콕 집으라 한다면 저는 환희심을 좀 꽂고 싶어요. 기쁜 마음을 가져라 이거야. 일단 아주 행복한 마음 속에서만이 연불이나 명상이나 뭐 참선이 이런 게 진보하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이 뇌 속을 다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두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능력, 그걸 감사력이라고 좀 표현했는데요.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예수님한테 헌신한다, 이런 뜻은 감사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하는가, 이런 감사력. 그 다음에 행복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지금 만족한가, 내 생활에 지금 작은 거라도 사실 별로 기쁘지 않는데도 이 사람은 현명해지고 뭐 계속 수행을 열심히 하면요, 별거 아닌 일에도 아주 크게 감사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 지혜가 늘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꽃을 보고도 저 사람은 그냥 꽃이 그냥 이쁘구나 하고 지나갔지만, 이야, 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구나. 이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창조해 줬을까. 신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지속을 잘하는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는가.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이나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나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그냥 안 했다가 또 다시 조금 연습하고 그만뒀다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형성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중도라고도 말하잖아요. 중도. 이 사회하고 도 닦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균형을 맞추지 않고 살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를 닦고자 그냥 모든 걸 다 뿌리치고 나가서 산다 그러면, 결혼하는 사람이 자식들을 부양해야 되고 아내와 같이 사는데 나만 잘 되겠다고 나가서 매일 명상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를 지켜라 이거죠. 이쪽 편도 좀 이렇게 좀 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제가 그 전에 미쳐가지고 명상에 미쳐서 그냥 다닐 때 집도 보지 않고 그냥 애가 셋인데도 불구하고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그냥 무조건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복구하느라고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균형을 맞춰라. 조금만 더 양보해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건 욕심에 불과한 거였어요. 지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채식을 30년 동안 했는데 제 아내가 아주 큰 실망이 아니라 절망을 하더라고요. 왜?
남편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었었어. 그게 보통 사람들, 우리 집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낙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뭘 하면 막걸리 한잔 해야 밥을 먹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행복을 제가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많이 참여하고 반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도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집중력을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집중해가지고 거기다 사실 이건 맨 나중에 있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땐 집중력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만 지금 앞에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력은 맨 꼬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용도, 내가 일하면서 명상하는 거하고 연불하는 걸 결합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도 신에게 바치는 것으로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명상인 것이에요. 이것도 연불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그게 뭐 특별히 이건 명상이야, 이건 일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이에요. 다 결합해가지고 언제든지 명상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진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